네, 귀로 듣는 아침 신문. 네, 12월 15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틀간 휴가를 갔다 오다 보니까 깜빡 녹음기 작동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방송 녹음이 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내일부터는 꼭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신문은 이 도이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또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엊그제, 지난 12일 날 대전시 관계자들이 국토부를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청 공무원들은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는데, 국토부 관계자들이 도이철도 2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전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전시 주장하고 이제 양쪽 주장이 좀 팽팽하게 부딪히는데, 대전시는 노선은 20% 이하, 그리고 승객 수요는 30% 이하만 변경이 되면은 예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이 같은 사업을 기준으로 전용 노선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인데, 트램은 전용 노선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자기부상열차와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와 이 노면 방식의 트램은 사업이 완전히 다르다. 별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전시가 여기까지 과연 생각을 못한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이 대전시 논리대로 국토부를 좀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대전시로서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또 국토부 얘기 하나 더 들어보면요. 고가 방식은 전용 노선이 있지만은 트램은 전용 노선이 없어서 기존 도로를 잠식하게 되고, 기존 도로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교통수단, 뭐 버스나 이런 다중교통수단에 영향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는, 어떻게 보면 부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예타 문제가 이제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겨지냐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진도가 좀 안 나갔거든요. 2호선 같은 경우 지난 2006년도 예타를 한번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나서 꼬박 6년 동안 노력을 해서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는데, 이거를 또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세월에 지금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예타를 받아야 된다고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권선택 시장 임기 내에는 2호선 첫 섭득이는 걸렸다, 물 건너갔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에서는 대전시가 너무 좀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냐. 또 일부는 권선택 시장이 그러면 2호선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걸 다 알면서 이렇게 갔다면은 아예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뉴스 중에서 이제 운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뉴스인데요. 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차된 차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슬쩍 가는 경우가 있겠죠. 원래는 거기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남겨놓아서 서로 연결하는데, 슬쩍 가는데, 이건 앞으로 슬쩍 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남기게 하는 제도가 좀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주할 경우에, 그냥 갈 경우에는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겠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의무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인적 피해 같은 경우는 조치 의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툼이 많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하고 경찰청이 새로운 제도를,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정부 지원금 23억 원을
횡령한 대학 총장이 구속됐는데 뭐 전국적으로 뉴스가 탔네요. 아산에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이 정부 지원금 20억 원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고 이거를 다른 데에 쓴 혐의로 해서 총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뭐 관련해서 비서실장도 같이 구속됐고 산학협력단 교수는 불구속 입건됐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한 교수는 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하네요. 자, 플러스 뉴스는 여기까지 1차적으로 뉴스를 하고 인물 뉴스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대 한의학과 김동희 교수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이 한국 RIS 협회가 주관하는 이 산자부 장관상을 수여받게 됐다는 소식이 있네. 김동희 대전대 교수 축하드립니다. 유왕무 배재대 교수의 책이 세종도서의 교양 부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제목 이름은 이분이 스페인 중남미학과 교수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송천중학교 한기원 교장이 현장교육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네, 이원섭 아산 노사민정위원회 사무국장인데요. 이원엽 씨가 12년째 김광석 추모 콘서트를 열고 있다고 하네요. 김광석 노래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금성백조주택 정성욱 회장이 한밭대에다가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전달을 했다는 소식도 올라가 있습니다. 남경하고 자매결혼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교류를 해온 이 조종국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죠. 서예가. 조종국 씨가 그 남경시를 둘러싸여 있는 강소성, 여기 강소성인데 강소성을 빛낸 인물에 선정이 돼서 수상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문화교류를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다 이런 것이 평가를 받은 것 같으네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유향숙 연구원이요. 올해의 여성과학자, 과학기술자상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성과학기술자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유향숙 명예연구원 축하드리네요. 황운하 대전경찰청 제1부장 엊그제 지역기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인사에서 승진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서울로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정치권으로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정치권 출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문성식 변호사인데요. 변호사회 회장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 그리고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 원을 각각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은 안기호 대전시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 그리고 충남은 이관영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이 같이 사진을 나란히 찍으셨네요. 자, 플러스 뉴스 이상 마치겠습니다.